글로벌에서 유아진 씨가 전해드렸습니다. 에너지와 관련된 최근 이슈 가운데 우리가 주목할 점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글로벌 이슈 에너지 법무법인 율촌 수석 전문위원이신 최준영 박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 준비하셨을까요? 예, 저희는 더워서 이제 걱정인데 좀 시원한 동네 남반구에 위치한 예. 호주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예. 호주가 뭐 우리나라 휘발유도 그렇고 뭐 석유류 제품 많이 수입한다. 예전에 네. 이런 얘기 해주셨잖아요. 기억력이 좋으십니다. 네. 예전에 한번 했었죠. 네. 그래서 2023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은 석유류 제품을 사가는 나라가 호주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그때 말씀드린 거 복습해 보면 네. 이제 BP 또는 엑슨모빌 뭐 이런 이제 글로벌 이제 메이저 기업들이 2021년 이제 호주 내 정유 공장을 다 문을 닫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호주 내 정제 설비 50%가 이제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우리나라한테 대량의 석유류를 수입하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호주가 최근에 이제 대용량 전력 저장 시설 즉 ESS 용량을 크게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 기준으로 보면 영국을 제치고 미국, 중국에 이어서 세계 3위의 대형 배터리 이제 저장 시설을 갖춘 나라가 됐다라고 그렇군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배터리 어디에 쓰는 건가요? 그러니까 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전기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수요와 공급이 이제 실시간으로 맞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남는 전기는 쓸 데가 없습니다. 버리는 거죠. 거죠. 그러니까 전기를 저장하는 것이 배터리니까 남는 전기를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쓰는 게 이제 뭐 당연한 기본 개념인데, 네. 중요한 거는 이제 호주의 경우에는 이런 배터리가 우리가 생각하는 뭐 가정이라든지 조그마한 공장에서 긴급할 때 사용하는 정도가 아니고 네. 전력을 생산하는 발전소 규모로 크게 키워서 사용하고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생각을 해보면 딱 실시간으로 맞아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수요 예. 공급이. 그렇죠. 전력을 필요할 때만 생산하면 될 것 같은데 네. 이게 꼭 저장을 이렇게 해야 그렇죠. 되는 거군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필요할 때 전력을 생산하면 되는데 예. 그게 잘 안 되니까. 그게 안 되는 예. 거죠. 맞을 수가 없는 거죠.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걸 또 거슬러 올라가 보면 또 뭐 네. 기후 변화 이런 문제까지 나오는데요. 호주는 이제 석탄을 많이 수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뭐 포스코 같은 경우도 호주산 석탄 많이 수입해서 철강을 만들고 있는데, 네. 호주는 국내적으로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노후 석탄 발전소를 다 지금 줄줄이 문을 닫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10년 후인 2035년까지는 석탄 발전소를 모두 폐쇄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석탄 발전소 몫을 누가 담당을 해야 되는데 네. 이거를 재생에너지가 이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2030년 5년 후에는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2배 이상 늘려서 전체 전력의 82%를 재생에너지가 담당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배터리의 역할이 중요하네.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근데 호주 생각해 보면 뭐 기후가 워낙 좋잖아요. 네. 햇볕이 아주 좋기 때문에 태양광 특히 네. 잘 될 것 같거든요. 뭐 태양광 풍력 다 좋은데 네. 특히 이제 태양광 같은 경우는 건조하고 그다음에 맑은 날씨가 계속되는 곳이다 보니까 뭐 태양광 잘 되죠. 그래서 호주의 많은 이제 가정주택 같은 경우도 옥상 태양광 이제 많이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 전체 가구의 한 3분의 1 정도가 옥상에다가 태양광 패널을 얹어놓은 상태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보면 가구당 보급률 로 나눠보면 세계에서 가장 많은 높은 보급률을 자랑하는 곳이 또 호주이기도 합니다. 네, 근데 이제 태양광 같은 경우에 해가 떠 있을 때 그렇죠. 낮에만 가동이 가능한 거니까 네. 밤에 쓸 에너지를 저장을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맞습니다. 그래서 네. 재생에너지가 증가할수록 대규모 배터리 시설도 같이 증가하는 게 사실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호주의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발전소 규모의 초대형 이제 배터리 시설을 통해서 네. 대량의 전력을 공급하는데, 호주라든지 주변 뭐 관련 기업들 전망에 따르면 향후 10년 사이 한 8배 정도로 이제 급성장할 것 같다라고 지금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배터리 시설이 발전소 규모다 보니까 이걸 설치할 때도 돈이 정말 많이 들겠어요. 맞습니다. 비싼 시설인데 이걸로 돈을 벌 수 있으니까 지금 기업들이 열심히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돈을 버나요? 이게 이제 호주 전력 시스템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 네. 호주는 이제 이 전력 가격 변동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뭐 농산물 가격처럼 네. 몇 배씩 왔다 갔다 해요. 아, 그래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이제 빅토리아주 같은 경우에는 네. 전력 가격 변동성이 2024년 500%에 이르렀어요. 그러니까 제일 쌌을 때하고 제일 비쌌을 때하고 이렇게 차이 난다고요? 5배 차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천연가스, 석유등과 비교해 보면 엄청난 변동성이죠. 그래서 주식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렇게 변동성이 높으면 당연히 네. 이 속에서 이제 돈 벌 기회가 만들어집니다.
왜 전력 가격이 이렇게 변동성이 큰 걸까요? 이게 이제 전력 시장에 대해서 이해를 좀 하셔야 되는데요. 네. 전력 시장은 어느 나라나 대부분 도매 시장 그리고 소매 시장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네. 일반 국민들이 요금을 내는 시장은 소매 시장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전력 생산자와 전력망 사업자가 거래하는 곳이 이제 그들만의 리그 도매 시장입니다. 그래서 도매 시장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나라에서 가격 변동이 이제 좀 큰 편인데 호주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 도매 시장에서는 5분마다 가격이 결정됩니다. 아, 예. 5분마다요? 5분마다 가격이 결정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계에서 가장 짧은 주기죠. 그러니까 예. 실시간으로 거의 뭐 실시간이죠. 네, 실시간으로 네, 네. 가격이 변동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제 호주 같은 경우도 소매 시장 같은 경우에는 뭐 3개월에서 1년 단위로 요금이 조정돼요. 그러니까 가구에다가 청구하는 요금 같은 경우는 자 내년 요금 오릅니다. 내지 다음 분기 요금 이렇게 조정됩니다 정도 되다 보니까 네. 변동성이 이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도매 시장에서 그렇습니다. 특히 또 그런 건데 변동성이 높으면 돈 벌 기회가 생긴다. 사업자들은 어떻게 돈을 벌까요? 호주의 경우에는 이제 옥상 태양광을 비롯해서 다양한 형태의 이제 태양광, 뭐 풍력 발전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 요즘처럼 저희처럼 이제 뜨거운 낮에는 네. 전력 공급이 과잉 상태예요. 많겠죠. 예. 그렇죠. 해가 계속 비치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훨씬 많아요. 네. 예. 그러니까 전력 요금 변동이 매우 심합니다. 그래서 2024년 4분기 우리는 이제 4분기면 겨울인데 네. 호주는 이제 여름이겠네요. 여름이죠. 네, 네. 여름에 5분 간격으로 분석해 보면 전체 시간 중에 23% 그러니까 하루 중에 4분의 1 정도에는 전기 요금이 0원 또는 마이너스예요. 아. 예. 그래서 이제 봄철인 봄철 같은 경우에도 보면 전력 수요가 이제 많지 않아서 이런 현상이 더욱 심하게 좀 나타나는데 공급이 너무 많은 예. 거군요. 그러니까 1분기 같은 경우에는 11%로 좀 낮아지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유럽보다는 훨씬 더 0원 또는 마이너스 예. 인시기가 길어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그럴 때 이제 전기를 좀 저장해야 그렇습니다. 되겠네요. 네. 예, 그러다가 비쌀 때 이제 팔면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호주는 전력 요금이 결정되는데 네. 태양광 발전소가 열심히 일하는 정오 무렵에는 전기 요금이 마이너스예요. 그러면 나는 배터리에다가 전기를 채워 놓을래. 그러면 전기를 쓰면 쓸수록 돈을 받습니다. 그렇죠. 마이너스니까. 예. 예, 반대로 이제 저녁 때 해가 지고 사람들이 이제 집에서 활동하기 시작되는 때는 당연히 태양광이 이제 쉬어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면 전력 가격이 오르겠죠. 그렇죠. 예. 그때 이제 맞습니다. 낮에 돈 받고 저장해놨던 전기를 판매해서 또 돈을 버는 겁니다. 아, 이게 정말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봉이 김성달 같은 물을 파는 게 아니라 전기를 파는 맞습니다. 거구나 이런 예.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면 장사의 기본이죠. 쌀 때 샀다가 그렇죠. 비쌀 때 사실. 파는. 예. 근데 이 배터리 시장에 누가 투자할까요? 호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석유, 가스, 뭐 금속 자원을 거래하는 기업들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뭐 다국적 기업들도 많은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세계적인 기업, 뭐 비톨이라든지 트라피구라 이런 기업들이 이제 대표적입니다. 이런 기업들은 최근에 호주에서 대규모 배터리 사업에 투자를 늘리고 있는데요. 작년 2024년에만 약 37억 호주 달러, 그러니까 우리가 익숙한 미국 달러로 환산해 보면 한 24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하면 3조 3천억 정도를 이제 투자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이게 그나마 좀 준 겁니다. 아, 그래요? 2023년에는 69억 호주 달러를 투자했으니까 좀 많이 줄긴 했습니다만 어쨌건 앞으로도 계속 많은 투자가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다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돈은 어느 정도나 벌었을까요? 이 대형 사업자, 그러니까 이제 발전소 규모의 어떤 이 ESS를 운영하는 사업자 기준으로 보면은 올해 2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네. 1억 2,080만 호주 달러 수익을 올렸어요. 그러니까 저렴할 때 사서 비싸게 파는 네, 아주 단순한 방식으로 이만큼 돈을 번 거죠. 예. 그러니까 이 수익 같은 경우도 작년 2분기와 비교해 보면 4배 이상 증가를 했다라고 지금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게 기본이고요. 그다음에 예, 배터리 시설을 가지고 있으면 ESS를 가지고 있으면 다른 방식으로도 또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다른 방식 어떻게 돈을 벌까요? 원래 이제 배터리는 이 전력망의 수요와 공급 균형을 맞추는데 이제 기여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약간씩 뭔가 모자랄 때 아니면은 순간적으로 수요가 뭐 폭증을 할 때 이럴 때 조금씩 이제 거들어주면서 이제 전력망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기능을 해왔는데 네. 이런 것을 이제 기존 전력 시장과 구분해서 보조 서비스 시장이라고 부릅니다. 네. 이런 시장은 당연히 이제 전체 전력망 시장처럼 이제 규모가 크지는 않아서 그렇겠죠. 틈새 시장에서 뭐 자기가 투자한 시설비 플러스 얼마를 조금 더 번다 정도라는 개념이었는데 네. 이게 이제 바뀌게 된 게 일론 머스크,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네네. 호주에 대규모 투자를 진행한 이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휴대용 ESS가 늘어나면서 많이 이제 비즈니스 모델이 바뀌게 된 거죠. 사업과는 다르네요. 일론 맞습니다. 머스크 호주에 투자했는지 몰랐어요. 예, 일론 머스크가 호주에서 큰 사업을 했습니다. 2017년 벌써 꽤 됐죠. 그러니까 8년 전에 네. 이제 호주 남부 남호주에서 세계 최초로
100메가와트급 배터리 시설을 건설을 했습니다. 당시에 이제 남호주에서는 대규모 정전 사태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는데 일론 머스크가 단 100일 만에 100메가와트급 이제 ESS 건설을 마무리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발전소급 대규모 시설을 초단기에 이제 건설을 마무리하면서 이 정전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게 됐고, 예. 이게 되네라고 생각했던 많은 기업들이 달려들면서 이제 호주에서는 발전소급 초대형 ESS 시설에 대한 투자가 늘어났습니다. 네. 그럼 호주의 이 배터리 시설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요? 우리가 이제 기준을 한번 생각해 보면 보통 석탄화력 발전소라고 네. 생각해 보면 조금 옛날에 지은 것은 한 500메가와트. 그 다음에 새로 요즘에 짓는 것은 1000메가와트급 규모입니다. 네. 일론 머스크가 세운 시설이 이제 100메가와트급이었으니까 발전소에 비하면 좀 작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네. 최근에는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뭐 ESG나 이런 쪽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잘 아는 회사 블랙록이라고 하는 이제 세계적인 투자 기업이 있죠. 네. 여기가 소유하고 있는 호주 기업이 이제 아카이샤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네. 최근에 이제 10억 호주 달러 규모의 초대형 배터리 발전 시설을 건설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단계적으로 확장 계획을 하고 있는데 최종적으로 마무리되면은 850메가와트급이에요. 그렇군요. 거의 뭐 석탄화력 발전소 오. 하나 규모죠. 그러네요. 그래서 이 정도 규모가 현재 세계 최대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기존에 있던 전력 회사들은 예. 어떻게 대응할까요? 기존 전력 회사들도 이 시장에 돈이 된다라는 걸 아니까 예, 그렇겠죠. 투자를 하겠죠. 예, 맞습니다. 배터리 시설을 갖추는데 투자를 늘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해서 여기서도 벌고 저기서도 벌겠다라는 전략인데요. 네. 호주 최대 석탄 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던 AGL이라는 이 발전 회사 같은 경우는 2개의 발전소급 ESS 시설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내년에 세 번째 시설을 가동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네. 오리진이라는 이제 회사도 2개의 발전소급 이제 ESS를 지금 확장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여기에 들어가는 배터리는 어떤 게 사용될까요? 일단 뭐 전기를 저장하는 모든 형식의 배터리는 다 동원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기차에 들어가는 리튬이온 배터리부터 시작해서 네네. 뭐 나트륨황, 흐름전지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실험실에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전기차에는 실을 수 없으나 뭔가 전기를 저장할 수는 있어라고 네. 하는 친구들이 다 동원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이제 리튬이온 배터리가 아무래도 제일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네. 그 가운데서도 이제 LFP라고 하는 리튬 인산철 방식의 이제 이 배터리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원체 규모가 크다 보니까 네. 여기 들어가는 배터리 가격 하나하나가 비싸면 안 되겠죠. 안 되죠. 무조건 싸야 돼요. 예, 무조건 싸야 되고 그리고 단위 가격이 싸야만 용량을 키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이런 ESS 같은 경우는 이제 불나는 게 가장 그렇습니다. 두렵습니다. 네. 대신 이제 고정식이다 보니까 움직일 필요가 없으니까 무게는 좀 무거워도 괜찮다라는 거죠. 그래서 불이 안 나고 예. 좀 무거워도 저렴하고. 괜찮고 그 다음에 가격이 싸야 되고 예. 그래서 이런 조건을 맞추는 것이 LFP 인산철 방식의 배터리가 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배터리가 주로 중국에서 생산이 되는군요. 네, 이게 참 아쉬운 면이죠.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NCM, 그래서 이제 리튬과 더불어서 이제 니켈, 뭐 코발트, 망간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요소가 주로 사용되는 이제 NCM 배터리. 그래서 우리 말로는 보통 삼원계라고 그럽니다. 세 가지. 삼원계. 이 배터리를 주로 생산을 하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삼원계도 생산하지만 LFP를 이제 더 많이 생산을 하고 있죠. 그래서 당초에 LFP 같은 경우는 무겁고 성능이 낮아가지고 이거 네. 참 어디다 쓰기가 좀 애매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기술 발전으로 인해서 다양한 용도로 사용이 되고 있죠. 네. 그래서 호주를 비롯한 이제 여러 나라에서 뭐 미국이라든지 이런 나라에서도 이 대규모 ESS 수요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는 이제 3원계밖에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비싸고 그다음에 화재 위험성 이런 것 때문에 대응하는데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야기 시작하면서 호주 배터리 시장이 미국, 중국에 이어 3위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그럼 이제 1위인 미국은 예. 어떤지 알아볼까요? 미국 같은 경우는 2024년에 26기가와트 규모에 해당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1000메가와트가 1기가와트니까 엄청난 규모죠. 그래서 근데 물론 이게 ESS만 보면 야 엄청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미국 전체 발전 용량이 1230기가와트니까 아직 한 2% 수준밖에 안 돼요. 네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증가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그래서 작년 한 해에만 10.4기가와트가 증가를 했고 네. 올해에는 20기가와트가 증가할 예정으로 있으니까 엄청나게 빠르게 성장하는 분야인데 예. 문제는 최근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으로 인해서 여기도 좀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 얘기 나오면 관세 그렇습니다. 빼놓을 수 없잖아요. LF 배터리는 이제 기본적으로 중국에서 수입해야 되는데 예. 50% 이상의 관세가 이제 관세가 부과되다 붙겠네요, 보니까 또. 비용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좀 기다려 보자.
네. 연기해보자라는 쪽으로 가고 있고 그러면 미국 내에서 만들면 되지 않냐라고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필요한 원자재 대부분을 이제 중국이 장악하고 있다 보니까 수입을 하면 당연히 또 관세가 붙죠. 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로 좀 답답한 상황이 지금 이어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중국을 뭐 견제하는 수단으로 관세 얘기를 했는데 네. 이렇게 발목을 잡고 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또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 글로벌 이슈 에너지 법무법인 율촌 수석 전문위원이신 최준영 박사님과 오늘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잭 존슨의 Better Together 전해드리면서 KBS 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마무리하겠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